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중고급의 모든 것 홍빛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5과 두 번째 독해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트남 사람들한테 아주 큰 의미를 가지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오토바이를 소유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나게 시작해 볼게요. Bài 5 đi lại. 두 번째 단어 시간. 이 과에서는 세 번째 시간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단어들 같이 읽어볼게요. công cụ, kinh doanh, kiếm sống, tự hào. 네, 좋습니다. 오늘 비교적 쉬운 4가지 단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어 꼼꾸 하면은 도구나 수단이란 뜻이고요. 실제로 한자어로는 공구예요. 공구 아시죠? 공구함 가져와 봐라 할 때는 공구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구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도구라는 뜻도 있고 수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옆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예시를 꼼꾸 라오동, 꼼꾸 라오동, 라오동이 노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꼼꾸 라오동 하면은 노동 도구 그래가지고 그 연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꼼꾸 라오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꼼꾸 giao tiếp, 이게 꼭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도 돼요. 도구 수단인데 보통 용구 같은 것도 당연히 꼼꾸, 위에 이렇게 그림 보이시듯이 이런 연장 같은 것도 당연히 꼼꾸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의 도구가 되는 수단도 당연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꾸 giao tiếp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꼼꾸 giao tiếp 하면은 의사소통의 도구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ngôn ngữ là công cụ giao tiếp quan trọng nhất,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ngôn ngữ 앞에 3과에서 배웠는데 언어라는 뜻이었죠. 자, 언어는 công cụ giao tiếp quan trọng nhất, 제일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꼼꾸라는 단어, 용구, 공구, 도구, 수단 뭐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것도 쓸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kinh doanh 이라는 단어. 자, 이거는 경영하다, 사업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어로 경영입니다. 자, 다른 말로는 우리 베트남어에서 좀 쉽게 얘기할 때는 làm ăn 이라고도 해요. làm ăn. 그래서 làm ăn, kinh doanh 의미상으로 같은 말인데 이제 보통 그냥 너 뭐해? 나 장사해, 뭐 사업해 이렇게 할 때는 이제 làm ăn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경영하다 이렇게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운영하다, kinh doanh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nhà kinh doanh 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분들 nhà kinh doanh 이죠. nhà kinh doanh 에서도 이제 성공하신 분들만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경영자들, CEO들 이런 분들도 nhà kinh doanh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kiếm sống. 우리 kiếm sống 이라는 단어 밥벌이하다 혹은 생계를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하시죠. 일을 하실 때 물론 자아실현을 하는 그런 의미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한 밥벌이 하는 거, 생계 유지하는 거 이런 거를 kiếm sống 이라고 해요.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옆에 보시면 kiếm tiền 이라고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정말 돈 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돈 벌러 나간다 이럴 때 kiếm tiền 이라 그래요. kiếm sống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역하자 뭐 삶을 번다. 우리가 삶을 번다는 거는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누려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밥벌이하다, 생계를 유지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tự hào. 자, 이 단어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게 자랑하다, 자부심을 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에 좀 그런 자부심을 느끼세요? 자랑이 되고, 예를 들면 나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다, 나 우리 국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문은 뭐 너의 tự hào 이렇게 쓰시면은 너희를 앞에 쓰면은 이게 가득 차다라는 뜻이니까 자부심이 가득 찬, 아주 그냥 요즘 말로 뭐 국뽕이라는 말 많이 쓰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국뽕이 차오른다.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죠.
이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막 차오른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할 때 뭐 국뽕이 뭐 치사량이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던데, 자 어쨌든 너희 뜨하오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문을 하나 보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국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우리 뭐 조국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뜨하오베 또국 하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다, 우리 조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다는 말인데, 이것도 베트남어에 있는 말입니다. 베트남도 이렇게 나라 사랑 뭐 우리 그런 사랑 이렇게 할 때 나라 사랑 이렇게 할 때 우리도 조국이다 이렇게 할 때 또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역시 4개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증더, 증더, thành đạt, thành đạt, trải, trải, tác tường, tác đường. 네, 좋습니다. 이 증더라는 단어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말에서도 회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증더 하면은 보여주다, 증명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옆에 보시면 증더 가낭 라이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가수예요. 그런데 이 가수가 얼굴이 굉장히 뭐 예쁘거나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막 드라마만 찍어요. 아니면 뭐 CF만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실력은 없고 그냥 얼굴로만 그렇게 하나 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이제 딱 네, 진짜 실력을 갖추신 분이 예를 들면 나 진짜 라이브 잘하니까 내 실력을 보여줄게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증명해줄게 이런 거 눈으로 보여준다라는 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증명해서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게 바로 증더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증이라는 단어가 증명할 때 증자예요. 자, 그래서 증더 가낭 라이브 하면은 그 라이브 실력, 그 가낭 하면은 가능성인데 이제 사실 이거 능력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뭐 가낭해와 가낭너이 하면 우리 말을 할 때 듣기 실력, 말하기 실력,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낭 라이브 하면은 라이브 능력이죠, 라이브 실력. 그래서 증더 가낭 라이브 하면은 라이브 실력을 보여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진짜 내 실력 보여줄게, 내가 지금 당장 노래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증더가 들어간 재미있는 이제 그림이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어디까지 가냐? 네. 자, 이 베트남에도 이런 이렇게 글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보시면 những dấu hiệu chứng tỏ anh ấy yêu bạn thật lòng. 자, 그 dấu hiệu 라고 되어 있는 건 신호예요. 신호나 표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hững dấu hiệu 하면 표시들, 신호들. chứng tỏ 나타내 보여주는. 자, 뭘 나타내 보여주냐? anh ấy yêu bạn thật lòng. 여기서 재밌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anh ấy 는 이제 연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bạn 은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인데 주로 된 타깃은, 목표는 여성분이에요. 왜냐면 anh ấy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애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 그가 당신을 thật lòng, 진짜 lòng,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를 증더, 증명해주는, 보여주는 신호들 이렇게 돼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소개한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에도 이런 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베트남어 단어를 공부하시다가 나 예문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예문 진짜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이 단어를 좀 궁금한데 하시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그 단어를 쳐보는데 구글에 들어가면 너무 이제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로 검색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미지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옆에 들어간 글로 수록된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짤막짤막하고 또 많이 쓰는 거라서 여러분이 금방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2번째 방법으로는 여러분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베트남에서도 유튜버가 인기가 많아서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채널에 있는 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단어를 유튜브에 딱 쳐보면 유튜브에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쓰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활용한 게 이렇게 연관 검색어에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검색하셔서 단어 활용을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한 시대니까 예문 같은 거 사실 사전에 있는 거 그렇게 많이 믿지 마세요. 특히 네이버 네이버 다음 사전 많이 이용하시는데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방법은 이제 베베사전을 보시면 좋은데, 이제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요 책 이제 어느 정도 진도 나간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전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사전도 너무 믿지 마시고 예문 같은 경우는 사전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 이미지 검색하셔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증더 하면 보여주다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보여주는 거, 그런 거를 바로 증더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가고, 네, 그 다음 단어 다잉다. 자, 이 단어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성공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다잉다 이 단어 말고 다잉꽁이라고 성공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물론 그것도 성공하다라는 뜻이지만 이 다잉다 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이거는 한자어로 보시면 성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달하다, 이걸 뭐 달성하다라는 말은 있긴 있지만 성달하다는 말은 잘 없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국어 사전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다잉다, 이게 한자어로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 베트남어에서는 이건 성공하다라는 다잉꽁이랑 비슷하게 많이 쓰고요. 이 단어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성공한 사람, 당연히 응의 다잉꽁 해도 되는데 응의 다잉다이라고 더 많이 합니다. 이 성자가 되는 거고 다자가 도달하는 거니까 어떤 목표를 내가 이룩해 내서 그 어떻게 최고점에 오르는 거, 그런 사람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죠. 응의 다잉다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역시 그 구글 이미지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Bài thói quen của người thành đạt. 이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딱 그 감이 이렇게 느낌 오시잖아요. 우리 더이퀸이라는 단어 배웠잖아요. 7개의 습관이에요. 누구의? người thành đạt.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물들 많이 떠요. 이 베트남이 막 이제 경제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사실은 이제 기회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베트남에 이제 가장 넘치는 책이나 어떤 주류 어떤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주류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자기 개발,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기 개발, 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런 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네, 이렇게 예문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잉다, 쫑곡송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삶에서의 성공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단어 짜이. 자, 이 단어는 성조에 꼭 유의해 주세요. 우리 뒤에 가면은 물음표 모양의 성조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헷갈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짜이라는 단어는 성조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짜이 하면은 첫 번째 뜻은 달리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오토바이를 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토바이 몰고 달린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말에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익숙하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뜻으로 사용했을 때 짜이 뭐 하면은 걸음 보자죠. 걸음을 달리는 거예요. 뭐 조깅 하다가 되겠죠. 매일 아침마다 조깅하는 거 짜이보. 자,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모는 것도 짜이세마이라고 합니다. 짜이세마이. 네, 오토바이를 몰다. 당연히 오토바이 타다 이런 건 디세마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 오토바이 타고 무로 이렇게 달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짜이세마이라고 합니다. 자, 잘 알아두시고 성조 꼭 조심해 주세요. 네, 그 다음 단어 딱뜨엉 하면은 길이 막히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딱이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뭔가 이렇게 통행이 되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막혀있는 거를 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하나 드리면은 뭐 이렇게 즐거운 경우는 아니지만 변기가 막힌다 라고 할 때도 이 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변기가 몬거우거든요. 몬거우비 딱 하면은 변기가 막혔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비를 왜 쓰냐라는 거를 좀 이렇게 계속 비나 드억에 쓰이면서 이렇게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꼭 우리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이거나 이렇게 당연히 뭔가가 드러나면은 당연히 드억이나 비로 해서 이제 수동을 나타내 줘야 하겠지만 그 주어의 입장에서 주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불리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서술 앞에 이런 비를 붙여서 강조를 합니다. 이때는 뭔가 당했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기한테 우리가 물어볼 수는 없지만 네, 변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변기가 넣고 좋니 안 좋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변기 입장에서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기의 목적은 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몬거비 딱 하면 변기가 막히다. 그래서 비는 여기서 변기가 안 좋은 일을 당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자,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재미가 없으셨으면 죄송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Zoom, chạy, khéo léo, zip. 네, 첫 번째 단어 zoom이라는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러 가지 쓰임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저는 대표적인 뜻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는 액체류의 흐름. 뭐 물이 흘러가다, 강물이 흘러가다 이렇게 할 때 흐름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서로 흘러가는 거를 추상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서로 이어져 있는 거. 네, 서로 이어져 있는 걸 또 좀이라고 합니다. 옆에 제가 예시를 갖다 놨는데 송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송은 뭐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 같이 쓰면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보이는 그대로 강물의 흐름이라고 보셔도 되고, 일단은 강물은 당연히 흘러가는 거니까 그냥 강물이라고 해석하셔도 되는데, 대신 이거는 이 물을 퍼놓은 이런 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릇에 담긴 그런 강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강물에 흘러가는 그 굽이굽이 흘러가는 그 강물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뭔가 연이어져 있는 거, 행렬 같은 경우도 쭉 보시면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한 앞에서부터 쭉 가고 또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라고 해요. 사람들의 행렬 종의. 아,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안 넣었는데 여러분 혈통 있잖아요. 혈통. 우리 피가 흐른다고 하죠. 내 피를 이어받은 나의 자식.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그 피가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흘러가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같은 피, 그러니까 혈육이다라는 걸 갖다가 그 흐름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일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호라고 합니다. 여기는 없지만 이거 나중에 배울게요. 지금 너무 많이 이제 단어를 배우면 두 개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뒤에 어차피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에 대해서 제가 어떤 혈육이나 어떤 이렇게 가계의 흐름이라고 얘기했던 것만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자, 짜이. 짜이 하면 우리 앞에 나왔던 단어 짜이랑 성조를 확실하게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굉장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 물음표 성조죠. 짜이. 자, 이건 흐르다라는 동사예요. 흐르다. 액체가 흐르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눈물, 콧물 이런 거 흘리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래서 눈물 흘리다 옆에 보이세요? 자, 늑맛. 늑맛, 눈물이죠. 말 그대로 우리도. 그래서 늑이 물이고 맛이 눈이니까 눈물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다. 자, 늑맛. 콧물을 흘리다. 그럼 자, 늑모이 하면 되겠죠. 이렇게 맛 자리에 코라는 단어 모이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오늘 뭐 변기니 이단원이 제가 좀 죄송한데 어쨌든 연상을 해서 공부하시면 좋으니까. 미띠우짜이 이러면은 설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 설사도 흐르잖아요. 그렇죠? 네. 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비가 왜 들어갔냐? 이제 병을 우리가 겪는 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 어쨌든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나 증상 앞에는 미를 붙여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걸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송짜이과 이러면은 이제 강물이 흘러 지나가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송짜이과 이걸로 이 종짜이를 한 번에 외워가시는 센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 게올레오. 자,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게올레오라고 하면은 능숙하다, 솜씨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노련하다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 말에 그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손재주 좋은 이런 걸 할 때도 뭐 게오 뒤에다가 손 붙여가지고 게오 따이고 게오가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게올레오 이렇게 붙여 있으면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터득한 스킬이 능숙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운전을 해요. 그럼 처음에는 초보일 때는 잘 못하지만 막 10년, 20년 운전하시면 베테랑이 되면서 굉장히 노련하고 능숙하게 하시죠. 이런 거 게올레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은 나랑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A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B라고 알아들을 수가 있고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서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풀어가는 능력, 굉장히 잘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사람들 다뤄본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많이 만나본, 많이 이야기를 해본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게올레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시면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관계도 있고 혹시 그 사람 상처를 받을까 봐 거절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절을 해야 돼요? 잘 거절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베트남어로 어떻게 하냐? 뜨조이 게올레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막 잘 했다고 해서 베트남어로 또 바꾸시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자, 그런 잘은 우리나라 말에 잘 해봐, 잘 얘기해봐 할 때 그런 잘은 게올레오라고 하시면 돼요. 뜨조이가 거절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게올레오 뜻 좀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단어 zip이라는 단어. 자, 이 단어는 뭐 쉬우니까 아실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회라는 뜻인데 그 꺼호이라는 단어 다른 단어도 있어요. 근데 그거랑 다른 점은 이 집은 타이밍적인 기회예요. 시간적인 기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나에게 온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구문이 nếu có dịp. 이거 정말 많이 써요. 기회가 되면 갈게 이렇게 할 때 nếu có dịp. 자, 나 가고 싶었는데 아직 그런 시간이 오지 않았어. 그런 타이밍이 없었네. chưa có dịp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단어 3개, 마지막 3개 읽어보도록 할게요. trải nghiệm, trải nghiệm, quan trọng, quan trọng, yêu quý, yêu quý. 네, 좋습니다. 자, 이 단어들 다 중요한 단어들인데요. 첫 번째 단어, trải nghiệm. 자, 이건 동사예요.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은 체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다 이렇게 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tôi muốn trải nghiệm một nền văn hóa mới 이렇게 할 때 새로운 문화를 체험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민속촌 이런 데 놀러 가시면 뭐 옛날 전통 놀이 체험 이런 거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던지고 활 쏘고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체험이 바로 trải nghiệm 이에요. 자, 그래서 trải nghiệm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체험해 보는 건데 예시 보시면 trải nghiệm đời sống rừng núi. rừng núi 하면 rừng 은 숲이란 뜻이고 núi는 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산도 있고 숲도 있는데 그걸 합쳐서 rừng núi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 해석은 그냥 숲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뭐 산림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산림에서의 đời sống, 삶을, 생활을 체험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이 trải nghiệm 이랑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게 바로 이 단어예요. kinh nghiệm 이란 단어이거든요. 이거랑 약간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kinh nghiệm 은 이렇게 한번 체험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나에게 축적되는 경험이라는 포인트가 조금 더 강해요. 이 경험해보다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쓸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경력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일에 대한 아주 오랜 시간의 경험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시행착오를 가져서 내가 이렇게 얻어낸 어떤 노하우 같은 거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kinh nghiệm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có kinh nghiệm 하면은 이건 경험이 있다. 말 그대로 나는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뜻으로도 당연히 쓰이지만, 어떤 분야나 어떤 필드에서 내가 이렇게 막 몇 년의 경력이 있다 이렇게 할 때도 có kinh nghiệm 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có kinh nghiệm 이라는 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나느냐? 그 구직. 네, 구직할 때 우리 이력서 같은 거 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có kinh nghiệm 쓸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kinh nghiệm 에 대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 rút kinh nghiệm 이라는 거예요. rút kinh nghiệm. 자, kinh nghiệm 이 경험이죠. 줍은 빼다란 뜻이에요. 그럼 어떤 일을 내가 만났어요. 그때는 내가 실패하거나 그때는 잘 해내지 못했어요.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어서 경험을 삼아서 그 다음에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이런 게 바로 rút kinh nghiệm 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경험을 얻는다, 경험을 빼낸다 라는 뜻으로 교훈을 얻다 라는 말이 바로 rút kinh nghiệm,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자, 그 다음 quan trọng. 자, 이 단어 모르시는 분 없을 텐데 한 번 더 넣어봤습니다. 중요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yếu tố quan trọng 하면은 중요한 요소 라는 뜻이고, điều quan trọng, điều quan trọng 하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 중요한 것은 사실 명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quan trọng 같은 경우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하시려면 뭐 cái quan trọng 하셔도 되고, điều quan trọng 하셔도 되고, 뭐 thứ quan trọng 하셔도 되고, 명사랑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yêu quý. 자, 이 단어 참 좋은 단어예요. 자, 사랑스럽고 귀한. 네, 이런 말인데 iu가 사랑하다라는 뜻이고, quý 가 귀하다 할 때 귀자고요. 근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애정하는, 뭐 이렇게 나의 애정하는 친구, 이런 말 요즘에 많이 쓰죠. 그런 뜻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yêu quý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해서 표현할 때 베트남 사람이 많이 쓰냐? 나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con yêu quý 하면은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나의 아이. 여기서 아이는 나의 자식이죠. 그래서 con이라는 단어를 썼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애정하는 친구, 내가 너무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친구는 người bạn yêu quý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 여러 가지 공부해 보았는데, 자, 오늘 본문이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단어 열심히 공부하시고 본문으로 바로 공부하러 오세요. 자, 그러면 저는 본문 우리 독해 문법 시간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Hẹn gặp lại các bạn nhé.